자, 기출문제 9회입니다. 9회. 기출문제 9회 봅시다. 41번 봅시다. 아까 했네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도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아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통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 탈세 목적, 이런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자,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알면서 매도인이 적극 가담했다.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이 무효죠? 니리답이죠? 42번, 진의한 의사표시권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진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진이라는 것은 내심의 효과에서 하고자 하는 표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맨날 나오죠? 진이란 생각이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임을 알았어. 무효죠? 107조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의함을 알았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잖아요. 107조 2번 조문 문제입니다. 2번이 틀렸죠. 대리행에서 진의한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진의한 의사표시 효력이 없어요. 무효죠.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한 의사표시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하죠. 맞죠? 진의한 의사표시는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다릅니다. 43번 의사표시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조문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객관적 상태에 있다면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의사표시가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이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판례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법정 대리 통지를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틀렸죠? 또 조문이고요.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 도착했는데 정당한 소요 없이 수출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있죠? 4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표시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을은 사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되게 해줬죠. 통정허위 표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누가고? 을하고 매매계약했죠.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은 자신의 부동산 을과 통정허위 매매계약을 따라서 이전되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에게 해줬죠. 이게 가장매매죠. 가장매매고 근데 모르는 병한테 선의의 정애한테 소유권 넘겨줬죠. 근데 가장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무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병이 소유권 취득하잖아. 병이 선이니까. 맞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맞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병이 선은 추정되니까 맞습니다.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죠?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취득합니다. 5번이 틀렸죠?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45번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는 Y 토지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자연적 해석이죠. 매매계약은 X토지의 계약이 성립하죠.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참조로 보시고 46번입니다.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대리인의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이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채무 변제 가능하죠? 원래 124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죠? 그 원래는 금지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잖아요. 돈을 구워주고 변제받을 때 변제가 도래했다면 다툼이 없죠? 채무 이행 가능하죠? 요겁니다.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죠.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대리는 해지할 권한 없죠? 맞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는 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럿이다. 그러면 각자가 대리하지만 법률 수권에 달리 정하면 공동대리할 수 있죠? 119조 조문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118조고요. 조문이고요.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47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공동묘지라 혐오시설이죠? 그러면 부작위한 사기도 가능합니다. 조성됐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부작위한 사기가 되죠? 기망행위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계약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맞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 보장한다는 다소죠. 다소. 약간의 과장된 선전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틀렸죠? 제3자가 사기의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취소할 수 있죠? 이건 조문이고요. 대리는 기망행위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인이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죠?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어.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하고 같이 본다 그랬죠? 본인이 사기친 거로 봐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예? 판례고요. 48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취소권은 추3법십이라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로부터 법률행위 10년. 그죠? 추3법십 146조 조문입니다. 추3법십. 취소권은 취소가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40 조문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입니다. 추인. 그 다음에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조문입니다. 이것도 146조. 자,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시면 1, 2번은 조문이요. 3번 보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지 이자 붙일 필요 없어요. 이것도 조문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141조 조문입니다.
법정 대리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 후에 해야 됩니다. 후에 하해야 된다. 근데 법정 대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소멸 전에도 할 수 있고 멀쩡하니까. 이것도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조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불허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한 거로 보죠. 법정 추인입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그래서 48번은 다 조문이요. 조문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 보니까 대리권 없는 자간 대리인으로 계약에 대해서 무권대리죠. 틀린 걸 골라라.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축어 삼체철 생각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대리권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무권대리인이다. 그럴 때 본인은 첫째가 추인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인 거절권이죠. 자, 상대방은 최고권, 최고권은 선악불문하죠.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회권이죠. 철회권은 선의 경우 하나고.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할 때는 요 병이 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너 책임지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너 책임지라 할 수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너 책임지라 안 돼요. 요게 답 처리됩니다. 네? 이게 다 조문이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효력이 없죠. 맞죠?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죠.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거로 보죠. 141조 조문이네요. 무권대리 상대방은 계약 시에 무권대리 즉 대리권 없으면 알았어. 알았다면은 책임지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조문입니다. 135조.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의 소율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죠. 맞습니다. 이것도 조문이고. 계약 시에 대리권 없으면 안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죠. 이것도 조문이죠. 다 조문이죠. 다 조문. 50번입니다. 물건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맞죠? 판례.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에 의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건 판례.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판례입니다. 토지에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별개의 동산이죠. 동산이니까 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를 둡니다. 맞죠?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이게 틀렸죠? 명인 방법 갖출 필요 없이 무단경작자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농작물은 무단경작자라 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5번이 답이고 판례. 이건 다 판례죠. 51번 보세요. 갑은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즉 갑 소유 토지의 사용 권한 없이, 이게 토지가 갑고요. X토지인데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지었어. 이게 을 거예요. 을 건데 이게 권한이 없대요.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어요. Y 건물. 이렇게 철거라 청구할 수 있죠. 그럴 때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 이게 등기하지 않았대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Y 건물을 신축해 등기하지 않은 상태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 줬어요.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 줬어. 일부를 임대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 방 한 칸만 임대해 줬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을병이 Y 건물 일부씩 이 사람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자 을은 지금 자기가 집 진 사람이니까 철거하라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하고 토지 내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죠? 다음은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그 집에서 나가시오 퇴거는 안 되죠? 에? 자기 집이잖아. 퇴거 청구할 수 없죠? 이게 틀렸죠? 자기 집이잖아요. 3번이다 보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구할 수 있죠? 병은 자기 집 아니죠? 나가라. 철거할 거니까.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이 사람이 을이 정에게 미등기로 이게 미등기로 정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하라 청구할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에게도 철거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이것도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적법해서 실제 통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죠? 통행권은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건 아니죠?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통행권은 인정되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본래 기능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보다 부담하죠? 철거해야 됩니다. 통행권은 상린관계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것도 다 조문입니다. 201조에서 203조까지 다 조문입니다. 202조, 201조, 202조, 203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3조 근거 이것도 조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로 멸실됐어. 그럴 때는 소유사가 없다. 타주면서 선이라면 전손해배상이죠. 이것도 조문이죠. 202조. 점유물에 대해서 필요비 청구권은 선악불문하고 인정되죠. 그래서 203조에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 4번은 필요비 상한 청구에 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한기간의 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만 가능하잖아요. 유익비만 상한기간 가능합니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이것도 조문. 4번이 틀렸습니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 이 과실이죠. 잘못으로 점유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가 보상하죠. 54번 등기가 있어 186조냐 187조냐 변동되는 경우는 1번은 판례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는 법률행위죠. 협의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예? 성립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은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고 건물 소유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갔죠. 187조죠.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은 등기할 필요 없잖아. 분묘는 봉분만 있으면 돼요. 저당권 실행의 경매도 187조죠. 법정갱신,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187조입니다. 55번 민법상 공유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공유. 자, 이것도 1번 공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못합니다. 맞습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문. 2번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 부담한다. 이것도 조문. 3번은 판례인데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본질적 침해 이게 지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겁니다. 지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그 특약이 뭐냐면 지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특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특별 승계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미치지 않습니다. 미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럼 판례. 4번이 답이고요. 과반수권자로서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지분의 과반수죠. 265조. 이것도 조문이죠. 다른 소수지분권자 사이에서 적합하죠. 맞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보존액을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여기까지 맞는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등과 잠보물권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일부만 가능하죠. 판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는데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의하죠. 이것도 판례입니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채권자와 설정자 및 제3자 합의가 있다면 그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죠. 합유는 자 조심할 게 틀린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인데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1인이 임으로 자기 단독명으로 보존등기 했습니다. 그럼 자기의 지분 범위에서 유효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조심할 게 공유는 말이죠. 공유는 예를 들어서 값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다. 그런데 합유는 합의자가 갑을 병 내부 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내부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이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공유는 등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합유는 지분이 2번의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합유자에서 갑, 을, 병 이렇게 등기가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근데 요 경우에 만약에 혼자 2번의 소유권 이전 갑이 전체적으로 자기 거라 등기해 버렸어요. 아니면 합유가 이렇게 2번 소유권 이전 갑 걸로 등기돼 버려요. 효과가 달라. 공유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말소는 청구 안 돼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유효죠. 요 등기를 이쪽으로 변경하라 이렇게 청구해야 되죠. 전부 말소는 안 돼요. 근데 합유는 이 등기는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체가 무효야. 왜? 지분이 등기가 안 되잖아.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셨어요? 공유하고는 달라. 1번이 답입니다.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이라면 잔존 합유자로 귀속되고 합의 지분 상속이 안 되죠. 합의 지분 포기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됩니다. 조합체 해산하면 합의는 종료하겠죠. 동업계약이 깨지면.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죠. 맞죠. 이거 조문.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조문. 승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죠. 조문.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소멸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공중부양에서 다녀야 돼요. 지분 범위 빼고.
틀렸죠? 없습니다. 이것도 조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59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어. 유치권. 유치권은 자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판례 있습니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이다. 그러면 이 수급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건물이죠. 자기 건물에는 유치권 인정은 않죠. 타인의 건물이어야 됩니다. 타인 소유의 유치권이지 자기 건물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이 건물을 점유에 대해서 선관주의라는 것은 내 물건보다는 더 주의 깊게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위반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 갑이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갑은 유치권자인데 갑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이 불법 점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적법 추정력 인정되죠. 그러니까 을이 네 점유는 불법 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여 이를 매입을 해서 갑이 간접 점유 형식으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죠. 병이 건물을 점유를 침탈합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의해서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나죠. 유치권 자체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이 말이죠. 유치권이 그 27회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60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다면은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보증금 줬다고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지 않죠. 결련성 없어요. 권리금 줬다고 객관적 가치 증가하지 않아요. 권리금 결련성 없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이건 결련성이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체크. 원상회복 약정이 있어. 그럼 비용을 미리 포기한 거로 보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63번 보세요. 63번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첫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잖아요. 성립 요건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두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결련 관계가 있을 것. 이 결련 관계가 없는가? 아까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아까 그런 결련성이 없었고 부속물 매수 청구대금,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대금, 그 다음에 아까 계약명의 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매수자가 먼저 더 유치권 성립 안 되죠? 네? 결련성이 없어요. 세 번째, 변제기 도래죠. 변제기 도래. 네 번째가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돼요. 적법한 점유인데 아까 점유는 스스로 적법한 점유를 입증할 필요 없죠. 근데 점유가 제3자를 간접 점유로 해서 직접 점유로 해서 간접 점유는 상관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해서 간접 점유자는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점유가 여기가 문제된다. 점유는 판례가 시기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해야 되고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근데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플러스 압류가 동시에 들어가죠. 이 압류 효력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즉 경매와 동시에 압류 후에 이때 유치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요 압류 효력에 의해서 유치권은 즉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야. 이게 핵심 판례예요. 그러면 벌써 63번 봅시다. 이거 유치권이 세 문제 나왔어요. 가장 어렵던데 63번 보면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이내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기로 했어. 그러면 보존 등기 2개월이 이내에 공사대금이죠. 그럼 2개월이 지나야 결국 변제기 도래죠. 그죠? 그런데 16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면 16년 1월 16년 1월 5일에 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에 보존 등기 했어. 그럼 2개월 이내니까 2016년 3월 15일. 그죠? 3월 15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한다 그랬잖아. 근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점유하고 있어. 근데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서 강제경매 신청해서 16년 2월 8일 이게 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죠. 예? 그러면 16년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되고 플러스 압류까지 들어가겠죠. 예? 여기 핵심이야. 그러면 이 2월 8일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16년 3월 15일 여기에 16년 3월 15일은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압류 후에 이때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그 유치권은 이때 성립하니까 압류 때문에 이건 요거 다 대항 못해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요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 있죠? 경락받은 사람에게 요게 압류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유치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유치권 대항 못하니까 경락받은 사람은 야 물건 내놔라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인도 거절 못하고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아셨나요? 요거 핵심이야. 그리고 16년 10월 7일 경락대금 완납한 병은 자 소유권 취득하죠? 유치권도 깨버릴 수 있어요. 옳은 걸 고르쇼. 그러면 병은 경락받은 주택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점유하고 있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유치권 대항 못해요. 압류 후에 유치권 성립했잖아요. 틀렸죠? 있습니다. 을은 유치권에 의해서 근거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압류 효력 때문에. 거절 못합니다. 들렸죠? 디귿. 을은 동시행항변권. 을이란 사람은 동시행항변권은 갑한테 주장해야죠. 동시행항변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해야 되잖아. 그럼 병한테는 계약관계 없죠. 그 유치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데 동시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주장하니까 동시행함 근거로 인도를 병한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요거 답이죠?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이 옳은 것은 디귿 하나죠? 이게 핵심 판례예요. 요 판례만 딱 알았다면은 압류 효력 때문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1번으로 갑니다. 61번은 저당권은 물상대위에 관해서 물상대위는 대유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물상대위할 수 있어요. 틀렸죠? 물상대위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다.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다. 이게 전세권자도 물상대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목적물이 멸실됐고 이 사람이 훼손됐고
이게 공용징수가 됐어. 공용징수가 됐어. 그럴 때 멸실됐을 때는 이게 보험금이 나왔다. 누가 훼손시켰어.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이게 보험금이 나오죠. 보험금. 그런데 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됐을 때 이게 대신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이 보험금에 손해배상에 보험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단 이게 물상대예요. 단 이 보험금 손해배상 보험금이 보상금이죠. 이거는 보험금이고 공용징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그럴 때 이 돈이 채무자 소중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압류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공용징수는 이게 협의수용과 재결수용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협의수용은 매매로 보면 매매로. 그러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아닌 매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협의수용 매매대금의 보상금에 미치지 않아요. 재결수용만 보상금에 미치죠. 1번은 틀렸고 2번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물상대가 인정되죠.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목적은 인도를 해버렸어. 인도해버린 수준에 들어가버려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인도해버렸으면 물상대여 할 수 없어요. 인도 전이해야 됩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무로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주등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 물상대여할 수 있죠. 이건 맞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공축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취득은 매매로 봐요. 매매로 보니까 매매 대금으로 보니까 보상금에 물상대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62번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고르시오. 1번 저당권 목적인 건물의 증축도의 효용이 없는 부분 미치죠? 옥탑방. 부합물에 미치죠? 미칩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는 임차권, 토지 임차권. 이건 뭐냐면 판례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거기에 임차권을 설정해요. 임차인이 거기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을 넣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서 이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에 미치죠. 종된 권리단 말이에요. 판례입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된 전유부 일체된 대지 사용권 미치죠. 종된 권리입니다. 답은 5번이죠. 64번입니다. 64번은 공동저당 계산 문제인데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에 대해서 2억 4천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에 1억 6천 2번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XY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 경매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 동시 배당됐습니다. 정의 Y 건물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계산 문제가 딱 하나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서는 원래 을이란 사람이 자, 갑에게 3억 원을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 소유의 XY 건물인가? XY, X 토지와 Y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갑이 공동저당을 설정했고 여기에 병이 후순위권자예요. 정이 후순위권자인데 병이 2억 4천이네요. 2억 4천. 이게 1억 6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 배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억이고
이게 2억에 배당됐죠? 예? 2억에 배당됐죠? 그럴 때 정이 얼마를 배당한다. 이거 문제죠. 그럼 동시배당이면 368조 1항에 따라서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을 정하니까 X에서는 3억 곱하기 2억 4억 6억이죠? 6분의 4죠? 이렇게 6분의 4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3억 그러니까 이렇게 2억이죠? 2억을 배당받아. 그럼 볼 필요 없이 여기 1억이죠. 합해서 3억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억에서 빼기 1억을 배당받으면 1억 남죠? 1억이 누가 가져가? 정이 가져가죠? 답은 1억이죠? 예? 예. 자, 6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1번. 미등기도 주택, 임차주택의 미등기라도 적용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 다 적용됩니다. 체크. 니은, 임차주택 일시사용 임대차 명백하다면 적용 안 되죠?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다면 주거용 건물이죠? 적용됩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주택 소유가 아니다. 이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적법하게 명의수탁자에 남편하고 와이프 남편 재산을 와이프한테 명의신탁하게 돼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어요. 적법하죠? 그럼 남편한테 임대차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66번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틀린 걸 고르시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조문. 대지 사용권은 그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서 갖는 권리다. 맞죠? 조문.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 절차, 관리단지표는 소집 절차에 의해서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원의 동의니까 결의할 수 있죠. 전원의 동의니까. 건물의 시공사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가 지는 담보 책무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이야. 인도한 날부터죠.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5년입니다. 공용 부분이 사용 승인이죠. 공용 부분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되죠. 승인일로부터.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입니다.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5년 안에 담보 책임집니다.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한 날로부터. 4번이 틀렸고요. 대지에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있죠. 대지 공유자는 분할 청구 못하죠. 대지에 대해서. 67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후순위 담보 피담보 채권액은 밝힐 필요가 없죠. 선순위권자는 밝혀야죠.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 밝혀야 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 피담보 채권. 우리가 가담법에서 첫째, 권리 취득에서 귀속 청산을 하면 첫 번째가 청산금 통지하라 그랬죠? 청산금 통지하고 이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빼기 자기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순위 채권액을 더해주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액은 밝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2번이 답이고 통지 당시 목적물로 평가액 밝혀야 되고 청산금이 없다 하고 해도 그 뜻을 밝혀야 되고 부동산이 둘 이상이다. 각 부동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소멸시키는 채권도 다 밝혀야 됩니다. 68번 상가 건물 옳은 걸 고르시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틀렸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이 답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최단기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틀렸죠? 전차인의 차의 면책 2기의 타임은 3기죠? 3기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두 번이나 나왔죠? 69번입니다.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는 것을 고르시오. 자,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신탁 약정했다. 적용됩니다. 니은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신탁 약정을 했어도 적용됩니다. 을의 등기가 가등기를 해도 적용됩니다. 가등기든 본등기든 뭐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다 적용됩니다. 소유권이고 권리도 다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명신탁이 두 문제 실명법이 나왔는데 70번 갑은 15년이니까 95년 이후죠. 실명법 적용하라는 얘기죠.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을 약정했죠. 그러니까 계약명신탁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명신탁 약정을 해요. 병한테 예를 들어 3억을 주면서 을 소유 건물이죠. 을 소유 토지죠.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억을 주면서 사놔라 이거예요. 계약명신탁이죠. 약정했습니다. 병은 이 약정에 따라 위 토지를 매각 허가를 결정을 받고 매각되면 완납한 후 자신명으로 이전 등을 바쳤죠. 소유권 이전 마쳤죠. 그럴 경우에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럼 이때 약정 무효죠. 근데 경매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실명으로 전환 안 되니까 갑은 병한테 실명법 제정 후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매수자금 3억이죠? 3억의 매수자금 청구하는 거죠? 예? 그거의 계약명신탁. 갑과 병 사이 약정에 계약명신탁 해당하죠. 맞습니다. 갑병 사이 약정 사실 을이 알았다. 을이 알았어요. 을이 알았다 손치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알았던 몰랐던 취득해버리죠. 이게 매매로 샀다. 매매로 샀으면 병이 알았다면 야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매매의 경우는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없지만 판례는 경매라면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판례였죠. 어제는 봤어요. 니은 틀렸고 갑은 병에게 매수장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3번이 답이죠. 71번은 좀 쉬었다가요. 쉬었다 합시다.